오늘은 책 200권을 읽고 마침내 깨달은 책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책을 읽으시나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돈을 더 벌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장을 위해, 또 누군가는 지금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죠. 근데 만약 책을 읽고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며칠 지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잘 기억나지도 않고 좋은 문장을 읽고 감탄했는데도 정작 삶은 그대로라면 좀 허무하지 않을까요? 사실 책 읽는 법은 유튜브나 SNS에 엄청 많죠. 책 한 권 읽고 빽빽하게 독서노트 쓰고 핵심 문장들 정리하고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공부하듯 읽는 그런 독서법들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영상 보면서 와, 저렇게 해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책을 제대로 읽는 거구나 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독서할 수 있으신가요?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몇 시간씩 정리하고 독서 노트 쓰고 하는 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지가 있었죠. 하지만 며칠도 안 돼서 지쳤고 책 읽는 거 자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책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그 이후로는 정리는 관뒀고 그냥 책만 읽었었는데 확실히 기억이 좀 덜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깨달았는데 기억하려고 애쓰기 전에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기억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고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고 더 열심히 밑줄을 긋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 입력만 합니다. 계속 읽기만 하는 거죠. 출력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봤던 유튜브 영상 내용들을 지금 다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재밌게 봤는데 기억은 희미하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다고 다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꺼내고 활용을 해야 기억이 됩니다. 제가 200권 넘게 읽으면서 깨달은 건 독서에서 중요한 건 입력보다 출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책을 읽는 목적부터 정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제목만 보고 흥미로우면 그냥 읽었었거든요. 베스트셀러라서 읽고, 추천받아서 읽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읽었죠. 근데 그렇게 읽은 책들 중에 절반 이상은 기억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읽은 책들은 기억에 좀 더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기 전에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책이라면 대화를 뭐 더 잘하고 싶다. 아니면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뭐 직장 생활을 더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정합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것도 뇌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뇌는 모든 정보를 똑같이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적 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빨간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길거리에서 빨간 차만 유독 눈에 띄는 그런 거? 책도 똑같습니다. 목적을 정하는 순간 뇌는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얻어가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문장마다 밑줄 그으면서 읽었죠. 그래서 책 한 권이 형광펜 번복이 될 정도였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장이 아니라 단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꿔봤어요. 그 책을 대표하는 개념,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되는 키워드,
그런 것만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집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면 문장 말고 그 단어에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문장 전체보다 특정 단서를 통해 저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출 단서라고 부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기억을 꺼내는 열쇠 같은 겁니다. 학창 시절 친구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졸업사진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생각났던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그 사진이 기억의 단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서 하나가 책 전체 내용을 끌어올리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단어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단어에 표시를 했는지, 이 단어가 의미하는 핵심이 뭐였는지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뇌는 기억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다시 읽을 때보다 떠올릴 때 훨씬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습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습을 한다며 책을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 더 좋은 복습은 계속해서 스스로 떠올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가 컸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짧게라도 글을 쓰는 건데요. 독후감처럼 길게 쓰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독서노트 몇 페이지씩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딱 5가지만 씁니다. 첫 번째,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이 책의 어떤 내용에 공감했는가? 네 번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앞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거 5가지만 적어도 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같은 내용을 읽기만 한 사람보다 자신의 언어로 직접 설명하거나 정리한 사람이 훨씬 오래 기억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내 언어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지식으로 바뀌는 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독서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까? 왜 읽어도 기억이 안 날까? 그런데 사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인간이 학습한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정보는 빠르게 사라진다는 거죠. 원래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읽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인 거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100권의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에서 얻은 하나의 문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장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되는 순간 바뀌고 행동하는 순간 진짜 바뀝니다. 그래서 독서의 핵심은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책을 읽을 때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왜 읽는지 먼저 적어보고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고 다 읽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까지의 독서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책을 통해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